길고 깊은 골짜기를 굽이굽이 흐르는 대곡천.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 남자, 누굴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명주입니다. 울산시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숨겨진 역사들을 울산실록에 차곡차곡 담아서 울산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 선생님을 같이 만나 뵙기로 했는데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이명준 리포터와 함께 울산실록을 진행하게 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울산에 대한 많은 것들을 현장에 다니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깨닫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신 걸까요? 그 명준 씨가 여기 올 때 여기 어디인 줄 알고 왔습니까? 여기가 대곡천 아닌가요? 네, 대곡천. 흔히 대곡천을 선사문화의 1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여기에는 인류가 이동했던 비밀 지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이요? 명준 씨와 바로 그 비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로 택했습니다. 저 비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떨립니다. 네. 그 일리기동의 비밀 지도 저희 같이 찾으러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예. 대곡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으로 손꼽히죠. 이곳에는 경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울산의 역사도 남아있는데요. 대곡천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울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울산에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은 밥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뭐 울산만은 아니고 네. 사실은 뭐 어디나 역사 이야기하면 뭐 밥 먹고 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울산은 좀 심하죠, 그게. 그럼 저희 오늘 집에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전혀 괜찮아요? 그런 거 네. 아니고 울산이 네. 사실은 이제 알다시피 그 공업도시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또 하나 이야기는 울산은 사실은 60년의 역사만 부각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 1만 년 전부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네. 그런 흔적들을 제대로 많이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는 변화가 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대곡천은 전국의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곳인데요. 풍류의 장소였던 이곳에서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대곡천, 그러니까 구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좀 뭔가 달라 보이긴 하네요. 네, 사람들이 이제 구곡이라고 하면 9개의 구비가 도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9개의 구비가 돈다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중국의 주자라는 분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 돌을 깨치고 할 때 네. 무의구곡이라는 곳에서 이제 열심히 주자학을 정리를 했는데 그때 그 무의구곡에 뽐따 가지고 유학을 즐기던 선비들이 전국의 산하에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비슷한 곳에 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기 영남 지방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울산에 이 대곡 구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울산의 구곡은 1곡부터 9곡까지 다 발견은 안 됐지만은 돌에다가 1곡, 2곡, 3곡, 4곡 이렇게 새겨놨다는 겁니다. 이 일대 골짜기는 옛날부터 원시 선살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오느냐?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닦는 것이죠. 그 생생한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 대곡천을 보면서 뭔가 시안수가 떠오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 대단하다, 대곡천. 곡선으로 쫙 뻗은 하천. 천. 천의 자연환경 1호세. 예. 네, 네. 가볼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곡천을 따라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대숲이 나오는데요. 바람에 흔들리며 나는 대나무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이 길 끝에는 1억 년 전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가 나옵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또 어딘가요? 내가 오늘 좀 색다른 곳으로 모셔왔죠. 네, 되게 처음 보는 이상한 장소입니다. 저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네. 이 옛날에 1억 년 전에는 공룡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여기가 공룡들의 천국이었나요? 한번 찾아봐요. 공룡들의 흔적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힌트라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 바닥에 보면 있습니다. 네. 바닥에. 이것들이 다 화석들인 건가요? 그렇죠. 공룡 이게 발자국? 바로 이런 자국들이 다 공룡 발자국들입니다. 아, 이렇게 다 자국이 남아있군요. 네. 이렇게. 정말 오래된 역사의 그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공룡이나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모여서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은 아주 옛날부터 정말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런 걸로도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인류 이동의 비밀 지도를 찾아가는 길은 자연의 소리로 가득했는데요. 원시림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이곳에서는 수천 년 전의 선사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종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인류 이동의 비밀 지도. 이 비밀 지도가 있는 곳 방구대 암각화입니다. 인류 이동의 비밀이 숨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비밀 지도 앞에 왔습니다. 이게 진짜 방구대 암각화군요. 한번 찾아보세요. 비밀 지도. 근데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예, 지금은 해가 저기 있잖아요. 네. 해가 저기 있는데 오후 4시경이 되면 45도 정도로 이렇게 방구대 암각화를 비추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비밀 지도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또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해가 조금씩 지고 있고 지도가 조금씩 드러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지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해가 조금씩 지면은 횃불. 와. 횃불을 들고 네네. 주변에 모이겠죠? 횃불을 들고 주변에 모였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시간. 그게 해가 질 무렵이었다.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제사를 지냈을 것 같은데요. 비밀 시도에 대한 뭔가 의식을 거행했겠죠. 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조금 더 접근해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여기 와보니까 절벽이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네. 여기가 오늘 이제 목적지인 방구대 암각화인데요. 네. 이 방구대 암각화는 그 수많은 그림들이 바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림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건가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앞면 전체에 한 그 343점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 가운데 저기 바라보면 왼쪽 편에는 바다 생물들, 오른쪽 편에는 육상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라든지 주술사라든지 이런 사람의 모습들까지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방구대 암각화에서 발견되는 고래의 종류는 지금 대략 7종이 규명이 됩니다. 7종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긴수영 고래부터 흑동고래, 뭐 돌쇠고래, 향유고래, 귀신고래 이런 것들이 쫙 있거든요. 고래의 종류를 구분해 가면서 이렇게 새겨놓은 그림. 이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문화재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재라고 하기엔 여기 지나갔을 때는 정말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알아내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부르던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건 이제 197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동국대학교 그 역사학과, 사학과에서 이 울산 일대의 그 불교 유적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네. 원효대사의 그 절이 있어요. 반고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방구대 인근이 방고사의 위치로 굉장히 유력하다는 정보를 접하고 네. 여기를 수없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답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1970년 12월 24일 날 천전이 각석을 발견했고 그 1년 뒤에 주민들의 제보로 호랑이굴에 뭔가 있다 해가지고 1971년 12월 25일에 방구대 안각화를 발견하게 됐죠.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으니까 크리스마스 날 발견돼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고 1972년 1월 초에 전국의 중앙의 모든 신문들, 방송들이 울산의 방구대 안각화를 대서특필하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우연찮게 발견한 반구대 암각화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문화재인데요. 그만큼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그림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비밀 지도가 있는 걸까요? 그럼 여기 선사님들이 왜 여기에 살아가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에 비밀 지도가 있다고 했죠. 네. 이 비밀 지도가 바로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래떼, 남쪽을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고래떼, 이 고래떼를 따라서 올라오다가 결국 쫓아오다가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방구대 안각화. 그래서 해양 인류와 북방 인류가 한 지점에서 만났던 흔적이 바로 여기다. 진짜 방구대 안각화가 인류 이동의 비밀 지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방의 육상 생물을 사냥했던 민족, 바다 생물을, 바다 동물을 사냥했던 해양 민족, 이 두 인류가 접점을 이루어서 하나의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저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도출해내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문화라는 게 이 디스킴으로서 발전했다는 증거물들이 바로 방구대 안각화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는 인류의 비밀 지도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구대 안각화가 어떻게 7,000년 동안 보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시절까지는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의 그 대곡댐 있는 근처 쪽으로 와서 부족 국가를 이루고 문명 생활을 하면서 샤머니즘의 이런 의식이 필요한 공간들은 이제 잊어지는 거죠. 네. 잊혀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겠어요? 수풀이 우거지고 가려지고 네. 뭐 이끼가 범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세월이 엄청 지난 겁니다. 선사인들이 문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억 속에서 잊혔던 반구대 암각화. 7,000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조용히 때만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50여 년 전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 네. 방구대 안각화가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이게 세계 인류 무산으로 평가받게 되었나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거기 가장 결정적인 게 된 게 이제 2004년, 2005년 이 무렵에 독일의 국영 TV 그리고 영국의 BBC 이쪽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합니다. 그 전까지 그 노르웨이의 알타 안각화라고 있는데 그 안각화가 세계 고래잡이의 효시였고 고래 문양을 새겨놓은 안각화로는 최고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그런데 사실은 방구대 안각화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게 조금씩 학자들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직접 이제 왔던 거죠. 학자들도 왔다 가고 연구를 해보고 하니까 방구대 안각화에는 그 노르웨이나 북유럽에 있는 안각화에 보이는 고래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배가 줄을 메고 공기 준비를 달고 고래를 끌고 가는 모습이 여기 있거든. 그리고 작살에 꽂혀서 있는 고래의 그림이 있거든. 또 고래를
관측하고 살피는 그림이 있거든. 또 끌고 와가지고 고래를 어떤 부위로 어떻게 잘라내느냐 해체의 장면까지 여기 있거든. 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방구대 안각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독일의 국영-TV, 영국의 BBC가 보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인류의 포경, 고래 사냥은 방구대 안각화,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가 희요다. 첫 번째다. 첫 번째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올해 7월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7월 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걸 국내 후보로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 대한민국 4학계, 고고학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달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구대 암각화가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눈으로 봐도 네. 좀 훼손이 많이 된 거 느끼죠. 잘 이제 좀 잘 안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댐이 생기고 물이 잠기고 이러면서 많은 훼손이 됐고, 특히 1971년에 이 방구대 안각화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탁본을 합니다. 탁본을 하고 심지어 해머로 지질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훼손이 됐고, 우리 인위적으로 훼손한 게 상당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됐던 것이고, 네. 이제는 이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연구 보존에 대한 플랜, 계획 이런 것을 하나씩 세워가고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방구대 암각화는 저희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명준 씨가 이 방구대 안각화의 첫 페이지에다가 네. 꼭 써줘야 될 말이 있는데요. 네. 이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의 엄청난 유산입니다. 울산을 공업도시, 산업수도로만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공업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문화자산이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게 더 많은데요. 울산을 지키는 것, 그 시작은 방구대 암각화부터입니다.